삼축 CNC와는 정말 레벨이 다릅니다.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TV입니다. 드디어 왔어요. 레이저 CNC입니다. 제품의 정식 명칭은 레이저 인그레이빙 머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저 조각기란 말인데 저는 주로 커팅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박스를 열어보면 설명서 하나와 이런 모습으로 여러가지 부품들이 들어있어요. 지난번에 구입했던 삼축 CNC보다는 구성품이 훨씬 간단하답니다. 레이저 CNC는 축이 두 개이다 보니까 삼축에 비해서 간단한 건 당연하겠죠. 이게 레이저 모듈인데 원래는 이 레이저 모듈만 구매하려다가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아예 프레임까지 구성된 완제품을 구매했어요. 물론 조립은 해야 되지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26만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앞선 삼축 CNC와는 다르게 이 녀석은 관세가 없어서 나름 저렴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메모리 카드도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구동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겠죠. 아무튼 구입을 했으니 또 초고속으로 조립을 하면서 제가 구입한 레이저 CNC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가 이 녀석을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 작업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로 패그보드를 만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필라멘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CNC 쪽으로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 같이 스핀들 모터 기반의 삼축 CNC를 구입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계속 작업하기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레이저 CNC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답니다. 조립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프레임이나 부품의 퀄리티는 이전 삼축 CNC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엉성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설명서도 성의 없게 만든 편이라 해체 후 재조립 과정을 꽤나 거쳐야 됐답니다. 다만 조립할 때의 느낌과 다르게 가공된 결과물의 느낌은 완전 반전이었습니다. 삼축 CNC에 비해서 훨씬 더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보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레이저 CNC를 구입하실 때 각인기 용도 또는 커팅기 용도로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고려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각인기 용도로 구입하실 거라면 10W 이하의 비교적 출력이 높지 않은 레이저 모듈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커팅기 용도로 사용하실 거라면 그래도 40W급 레이저 모듈 정도는 구입하셔야 5mm 이내의 MDF판이라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세팅을 아주 잘하시고 시간만 넉넉하시다면 20W급으로도 5mm MDF판 정도는 자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가공 성능이나 이런 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가공할 때 생기는 연기랍니다. 이 녀석은 소음이 거의 없어서 귀가 편한 대신에 냄새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레이저를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료를 태워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연기가 은근히 많이 나와서 코와 눈을 자극해요. 연기 자체가 많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냄새는 정말 눈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공기정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쉽게 사용하기가 꺼려질 정도예요. 일단 아파트에서는 꽤 강력한 환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시지 않는다면 사용하시기가 거의 힘드실 거예요. 이런 점들 때문에 CNC는 3D 프린터보다는 보급이 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가공 결과물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사용하기 힘든 그런 녀석이 이 레이저 CNC입니다. 배선도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Y축 모터가 두 개라서 배선을 반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앞뒤 움직임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물론 배선을 바꿔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랍니다. 선들을 정리해주는 작업도 꼭 하셔야 돼요. 공구가 레이저이기 때문에 선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레이저가 전선을 손상시킬 수도 있거든요. 말씀드리는 가운데 조립이 완료됐네요.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가공을 한번 해봐야겠죠? 참, 그 전에 동봉된 메모리에 레이저 CNC 구동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데 사용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5분 정도만 이것저것 눌러보시면 금방 적응이 되실 거예요. 정작 당황스러운 건 구동을 시키게 되면 다른 움직임들은 다 정상적인데 레이저만 나오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전원 스위치 외에 레이저에도 별도의 스위치가 있어서 그걸 켜줘야 되거든요. 우선 각인 테스트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어디서 많이 보던 로고죠? 네, 맞습니다. 모노아이 TV 로고예요. 레이저 강도는 15%, 노즐 이동 속도는 분당 270mm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각인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이유는 연기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예요. 혹시 몰라서 공기청정기도 옆에 두고 켜줬답니다. 재생 속도를 좀 높여볼게요. 저는 지금 동봉된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요. 레이저를 보안경 없이 직접 보면 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는 거라 그 밝음이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대충 봐도 레이저가 좀 강했던 모양이에요. 각인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게 수검댕이가 되었네요. 그래도 강도가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게 나아요. 다음에 각인을 할 때는 강도를 좀 약하게 조절해주면 되거든요.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좀 과도하게 까만 각인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지 그대로 각인이 된 걸 볼 수 있었네요. 뒷면은 아무렇지 않죠. 커팅이었으면 뒷면도 똑같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이번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40W 레이저 모듈은 과연 어느 정도의 커팅 성능을 보여줄까요? 일단 제가 만들고 있는 패그보드 도면을 불러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동 속도는 분당 60mm로 세팅을 해놨고요. 레이저 강도는 70%로 세팅해놨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 강도와 속도면 3mm MDF판 정도는 쉽게 뚫릴 거예요. 방금 전에 레이저 강도를 80%로 했더니 레이저가 너무 세서 70%로 낮춰서 가공 중입니다. 구멍 2개만 뚫고 살펴볼게요. 소프트웨어에서 스톱 버튼을 눌러서 가공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제 가공된 MDF판을 살펴볼게요. 잘 뚫렸는지 보려면 뒷면을 보면 돼요. 선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건 커팅이 잘 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이나 연필 같은 걸로 살짝 눌러주면 쉽게 잘 빠지죠. 커팅된 단면을 살펴보면 표면이 시꺼멓게 탄 걸 볼 수 있어요.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표면은 타겠지만 탄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면 레이저 강도를 낮춰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로 레이저 강도를 60%로 했는데도 살짝 강해서 지금은 50%로 낮추고 다시 가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 2개를 뚫었으니까 이제 중지를 시키고 살펴볼게요. 3mm MDF판은 레이저 출력 50%가 적당한 것 같네요. 아까 보신 것보다 훨씬 더 라인이 깔끔한 느낌이죠. 연필로 톡 깔끔하죠. 이제 테스트도 마쳤으니까 제대로 된 첫 가공물을 만들어 봐야겠네요. 레이저 강도는 50%, 노즐 이동 속도는 분당 60mm니까 1초당 1mm를 움직이는 속도로 가공을 할 거예요. 속도는 좀 느린 편이지만 저는 이 정도로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가공을 시작합니다. 네, 가공이 시작됐네요. 재생 속도를 좀 높여볼게요. 다행히 연기가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은데 대신 냄새가 많이 나네요. 뭐 그래봐야 나무 탄 냄새죠. 예상은 했지만 삼축 CNC에 비해서 작업 속도가 최소 3배 이상 빨라요. 아직 세팅이 최적화된 상태가 아닌데도 이 정도 속도로 깔끔한 퀄리티가 나오는 건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노즐 이동 속도 자체는 느리게 세팅해놨지만 삼축 CNC처럼 같은 곳을 여러 번 뚫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뚫기 때문에 세팅만 최적화시키면 5배 정도까지는 속도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사용하실 때에 레이저와 가공물 사이의 거리, 즉 초점만 정확히 맞추신다면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커팅이나 각인 정도는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커팅이나 각인을 하는 데에는 크게 불편함 없이 기본 기능들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별도의 소프트웨어 구매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사용해 본 거지만 이 녀석의 활용도가 앞으로도 꽤 많을 것 같고요. 또한 사용을 하면서 환경 개선하는 과정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가정에 환기가 될 만한 충분한 장소가 있다면 이 CNC는 성능상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녀석이 될 거예요. 삼축 CNC에 비해서 구조도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만약 더 큰 CNC가 필요할 경우 크기를 늘리는 것도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아직 더 두꺼운 재료로 테스트를 해보진 못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5-6mm 정도의 MDF판까지는 무난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완성이 됐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깔끔하죠? 삼축 CNC와는 정말 레벨이 다릅니다. 레이저가 확실히 단면이 깔끔하네요. 굳이 단점을 찾자면 커팅 단면이 이렇게 까맣게 된다는 것과 가공 시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 정도예요. 오늘은 이렇게 레이저 CNC를 사용해 봤는데요. 앞으로 이 녀석이 열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